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한규입니다. 성범죄자에게 유독 관대했던 이균용 후보가 사법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기괴한 판결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음란물 제작 배포, 준유사 성행위로 실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사회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잠들어 있는 10대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추행한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균용 후보자에 의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던 이 후보의 일관성이 돋보이는 판결입니다. 이 후보는 과거 성폭력 전담부 당시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 중 절반을 감형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공감하고 성범죄를 단죄해야 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상당수의 성범죄자들을 사회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던 이 후보를 대법원장에 앉히면 사법 신뢰 회복은커녕 사법 불신 조장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범죄자에게 유독 관대했던 이 후보가 사법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판결들을 알고도 지명했습니까? 여전히 이 후보가 대법원장으로 최적의 인물이라고 판단하는지 의견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위기인데도 위기임을 모르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구 실질소득은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은 지난해보다 46% 급증했고 국제유가 폭등으로 서울 시내 휘발유값이 2,000원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경제 전망에도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수출은 11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사상 첫 2년 연속 1%대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경기 부진 흐름을 반전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KDI도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한 달 만에 전망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근거 없는 상저하고만 외치며 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덕수 총리는 경제 한파로 하루가 다르게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음에도 경제 폭망 걱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한가한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위기인데도 위기임을 모르는 무능이 진짜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음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위기임을 깨닫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더 늦기 전에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대책을 발표하십시오. 그마저도 어렵다면 경제 라인이라도 전면 교체하기 바랍니다. YTN 매각 작업 개시, 방송 장악을 향한 직진은 역사의 후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일환으로 추진된 YTN 매각 작업이 개시되었습니다. 기어코 공영방송을 매각해 정권 홍보대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일각에서는 YTN 민영화가
사모펀드 배불리기를 위한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YTN은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치가 커 사모펀드 등 큰 손들이 인수전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통위는 최근 김만배 인터뷰 문제를 지적하며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제어가 재승인을 명분으로 방송을 틀어주겠다는 심산입니다. YTN이 무너지면 다음 민영화 타겟은 올해 말 제어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KBS ETV입니다. 공영방송들이 친정권 언론 재벌들에게 유린당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YTN 매각 절차를 중단시키고 보도 채널의 공공성 유지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방송 장악을 향한 직진은 역사의 후진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